이 양도차익은 두 가지로 구성 요소가 다 있잖아요.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입주권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두 가지가 있는데 종전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해줘야 맞잖아요. 따진 거지. 똑똑하죠? 판사님이 인정해 줬을까 안 해줬을까? 똑똑하네.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불만이라. 이거는 내가 전국의 모든 사람 모아서 집단 소송을 할 거예요. 자, 청산금에 대한 조세 문제. 사실은 이제 좀 뒤에 가서 청산금은 같이 이제 보시겠지만, 청산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권리가가 더 크면 여기서는 청산금이 발생하고, 그렇죠? 권리가가, 분양가가 더 크면 어떻게 돼요? 분담금이 발생합니다. 세법상으로는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냥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라고 쓰는데,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처럼 청산금이라는 개념은 받는다는 개념이 맞고, 분담금은 낸다는 개념이 맞을 것 같아요. 그죠? 분담금은 추가 건축비를 내는 거니까 우리가 그냥 용어를 통일해서 분담금은 내는 사람들, 청산금은 지급받는 사람들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고, 청산금에 대해서 왜 세금이 과세되느냐? 이제 이런 거예요. 사실은 10억짜리의 아파트를 7억짜리 분양받고 3억짜리는 내가 돈을 돌려받잖아요. 지분 양도하는 거랑 똑같이 보는 거죠. 그죠? 지분 양도하는 게 똑같이 보기 때문에 요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주는 거죠. 다주택지 중과세가 적용되면 다주택지 중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산금에 대한 부분이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문제가 대두됐는데, 나중에 세액 계산하는 방법은 결국은 전체를 같이 보셔야 되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보겠어요. 자, 최근에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합원 입주권을 팔 때 청산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권리가가 얼마고 분양가가 얼마고 청산금 얼마라고 나오죠. 얼마나 나오는 거를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매수자가 그 대금을 청산금을 지급을 해버려. 지급을 해서 돈을 다 줘버리고 향후 청산금이 나오면 승계조합원이 돌려받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청산금을 조합원 입주권 거래 시에 같이 포함해서 거래를 해버렸다면 어찌하오리까 이 말이에요. 어찌하오리까. 근데 지금까지는 청산금에 대한 양도 시기는 이전 고시일 다음 날이라고 돼 있었단 말이지. 그런데 이미 여기서 입주권을 팔면서 청산금까지 다 주고받아 버렸는데 이전 고시일 다음 날로 가가지고 양도세를 계산하라고 하니까 입주권 파는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는 다 계산이 되고 끝나버렸거든요. 사실은. 끝나버렸는데 그걸 또 따로 계산하니까 복잡한 일이 벌어졌어. 그래서 예외적으로 조합원 입주권과 청산금을 동시에 같이 거래를 했다면 청산금이 이미 양도가 이루어졌으니까 그때 잔금 청산일에 청산금도 같이 거래된 걸 보자. 요게 심판원의 생각이에요. 심판원의 생각. 자, 즉 매도인하고 매수인 간의 잔금 청산일에 조합원 입주권이 같이 매매가 이루어졌으니 청산금도 이때 같이 된 걸로 봅시다. 그래서 청산금 수령권이 사업 시행자로부터 수령하는 기존에 그대로 승계조합원이 너가 갖고 나는 안 받겠소 했으면 어쩐다? 기존대로 가는 거예요. 이전 고시일 다음 날에 양도한 걸로 보고 매수인으로부터 아예 수령을 해버렸으면 어쩐다? 매도 매수인 간의 잔금 청산일에 청산금도 같이 양도 시기가 도래한 걸로 봐버린다. 그렇게 되면서 양도 시기도 바뀌고 양도가액도 바뀌어요. 양도가액도 청산금을 포함한 양도가액이 됩니다. 그럼 고가주택의 양도차익도 달라져 버려요. 다 달라집니다. 장특공제도 달라져 버려요. 다 달라지니까 나중에 이제 그거는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다시 보기로 하고, 1세대 1주택 청산금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양도차익은 다 원조합원한테 양도세 납세 의무가 있는 걸로 보고, 양도 시기는 기존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로 봤던 거를 조세심판은 최근에 매도 매수인 간의 잔금 청산일로 바뀌었으니까 요 날로 보겠다는 거죠. 비과세 적용 시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권리가액 가지고 양도차익을 계산했는데 여기는 입주권 양도 대가와 분담금, 환급 예정액, 즉 청산금까지 해서 총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그리고 당연히 비과세 범위가 달라지겠죠. 장특공제가 조심해야 돼요. 기존에는 취득일부터 양도일이니까 이전 고시일 다음 날까지 봤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취득일로부터 관철일까지밖에 안 돼 버려요. 그러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 측면에서는 조금 손해보죠. 보유기간 축소가 돼 버렸으니까. 여기서는 손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사례를 한번 볼까요? 양도가액 20억, 취득가액 5억, 권리가액 15억, 조합원 분양가액 10억, 청산금 5억인데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취득가액은 아까 5억이었죠. 예. 권리가액이 15억, 분양가가 10억. 그 다음에 우리가 청산금 5억이었죠. 그러면 양도가액은 20억이죠. 예.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양도 차익은 어떻게 계산돼요? 20억 마이너스 15억 마이너스 5억. 그렇죠? 청산금 받았으니까 10억이 양도 차익이 발생했는데 요거를 지금 청산금과 종전 부동산에서 발생한 권리가액으로 안분 계산해 내야 되겠죠? 그래서 청산금에 대한 부분의 비과세 범위를 다시 정해야 되니까 그걸 정하는 금액이 옛날에는 15분의 5 그러니까 권리가액분의 요거는 청산금액 비율로 해서 3억 3,300을 양도차익을 비과세 범위로 계산 대상으로 갖고 왔는데 지금 어떻게 와요? 예, 요거는 계산 차익은 똑같은데 비과세 양도차익의 양도가액을 여기는 종전은 15억으로 썼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전체 양도가액 20억으로 하라는 거죠. 이렇게 20억으로. 그러니까 비과세 양도차익이 2억 6,600에서 2억으로 줄어들죠. 왜? 양도가액이 많아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가 줄어들어서 세 부담은 늘어나는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심판원이 견해가 과연 논리적으로 맞냐는 견해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요게도 우리가 깔끔하긴 해요. 지금 팔 때 한번 양도세 계산하고 끝내보고 말아야지 세금 차이도 많이 나지도 않아요. 얼마 차이 납니까? 요게 양도세 400, 300이고 1990인가 1,500만 원 나긴 나네. 많이 나네, 나기는. 네. 어쨌든 비과세 양도 차익이 달라져 버린다. 예. 우선 머릿속에 산식부터 한번 집어넣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 숫자를 대입하면 금방 이해가 갑니다. 산식은 자 기본적으로 이 권리가액보다 분양가가 높다는 거죠. 그렇죠? 분담금을 낸 경우니까. 자 그러면 1단계 양도 차익은 청산금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종전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은 권리가 마이너스 종전 부동산 취득가액이겠죠. 아주 간단해요. 그런 논리가. 그거는 나눌 필요가 없죠. 청산금을 받는 것이 아니니까. 예, 전체 종전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을 계산하면 될 거다. 왜 그렇게 계산해? 장특공제를 거기만 장특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입주권이기 때문에 나중에 관처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 차익은 장특공제가 안 되죠. 아예 안 돼 버려요. 아예 안 돼 버려요. 자, 요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관처일 이전과 이후의 양도세가 얼마나 변화가 큰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4억에 취득을 했는데 권리가가 10억이에요. 근데 분담금을 4억 물었어요. 그리고 양도가액을 20억으로 계산해 봅시다. 1단계 양도 차익은 아주 간단합니다. 10억에서 4억을 빼니까 얼마죠? 6억이죠. 6억이잖아요. 이거는. 요 계산 못할 사람 없죠? 권리가 마이너스 종전 부동산 취득가액. 마이너스 필요금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계산상 뺐어요. 단순히 계산해서 6억. 장특공제는 요거 곱하기 장특공제율, 공제율,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에 따른 장특공제를 적용한다. 장특공제를 적용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해요? 20억 마이너스 권리가 플러스 추가 분담금 낸 것 4억이죠. 이거 플러스한 것이 필요경비로 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0억 마이너스 10억 플러스 14억. 그러니까 14억을 빼니까 결과적으로 얼마예요? 이것도 6억이 남는 거죠. 요거는 장특공제를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 안 한다. 왜? 지금 우리는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 차익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 산식은 관리처분 인가 전 양도 차익과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 차익 두 가지로 나누되, 두 가지로 나눈 이유가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장특공제를 안 하고 관리처분 인가 전 양도 차익만 장특공제를 해주려고 두 단계로 나눴다. 근데 요거는 예, 지금 계산 산식을 보면은 종전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은 권리가 마이너스 종전 부동산 취득가액이니까 10억 마이너스 4억을 해서 6억으로 바로 계산되는 거고, 여기 2단계에서는 양도가액 마이너스 권리가액 플러스 분담금 낸 것이 내 필요경비다. 그래서 10억 플러스 4억을 빼서 14억을 뺐더니 6억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거다. 그래서 입주권 양도차익과 종전 부동산 발생한 양도차익 두 개를 나눠서 예, 양도차익을 계산해 주는데, 한번 제가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원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부동산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줬어요. 즉 토지와 건물의 양도에서만 해줬어. 조합원 입주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는 안 해줬어요. 왜? 부동산이 아니니까.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를 했을 때는 장특공제를 하나도 못 받았어. 하나도 못 받았어. 하나도 못 받았어. 근데 천재가 나타났어. 천재가. 아니 여보세요. 조합원 입주권을 팔기는 팔았는데 조합원 입주권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관리처분 인가전가는 부동산이었고 관리처분 인가 후부터 입주권을 변했으면 이 양도차익은 두 가지로 구성 요소가 다 있잖아요.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입주권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두 가지가 있는데 종전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해줘야 맞잖아요. 따진 거지. 똑똑하죠? 판사님이 인정해줬을까 안 해줬을까? 똑똑하네.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단계 나눠진 것 중에 종전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장특공제를 주고 분양권에서 발생한 입주권에서 발생한 양도차익만 장특공제가 배제되도록 만들어졌는데 저는 이것도 불만이라는 거예요. 더 엄격하게 생각해 볼까요? 재개발 재건축에서 토지와 건물을 갖고 있다가 건물이 멸실되고 내 토지는 미래 분양받을 아파트의 부수 토지를 갖고 있죠.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토지, 부동산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부수 토지는 이미 갖고 있고 건물은 지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입주권이라는 그 권리 안에도 토지에 대한 부분과 건축물 예정에 대한 부분하고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지를 보는 거잖아요. 토지에 상당한 부분은 장특공제 해줘야 맞다는 거지. 내 말이 안 맞아요? 맞아요. 박수 한번 쳐봐 그러면. 이거는 내가 조금 마음 편해지면 전국의 모든 사람 모아서 집단 소송을 할 거예요. 집단 소송을. 내 논리가 더 맞다니까. 이건 환지 개념이기 때문에 왜 이게 순수한 입주권이냐는 거지. 우리가 토지 그때 조합원 입주권 분양 매매했을 때 권리 의무 승계 토지 소유권 이전 안 해줍니까? 다 해주잖아요. 토지 자체에 종전 지분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다한테 다 권리 의무 이전을 두고 소유권 이전 대상이 된다는 거지. 당연히 내가 그래서 부수 토지와 지어지는 건물 그것도 더 정밀하게 말하면 이거는 환지로 보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더 맞아요. 입체 환지라서. 입체 환지예요, 이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완성되기 전에라도 똑같이 봐주면 될 건데 왜 이렇게 리얼하게, 디테일하게 봐가지고 정리를 해나가니까 복잡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지금.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는 계산이 아주 간단했죠. 추가로 낸 거는 2단계에서만 영향을 미친다. 1단계는 권리가액에서 필요 취득가액을 바로 빼보면 되고 2단계에서는 양도가액에서 권리가액을 빼놓으면 되는데 분담금 문만큼 필요금에 더 들어갔으니까 양도 차익을 차감해 줘야 된다. 그렇죠? 그 논리만 갖고 계시면 돼요.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는 지금 2단계는 손댈 것이 없죠. 그렇죠? 2단계는 손댈 것이 없어. 2단계는 양도가액 마이너스 권리가액에서 청산금만큼 돈을 돌려받았으니까 필요경비에서 그럼 또 써먹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문제는 1단계 양도 차익이요. 종전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이 두 단계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청산금을 받았을 때 양도 차익과 예, 내가 분양가로 낸 부분에 대한 양도 차익을 나눠서 옛날 같으면 분양가 낸 부분은 따로 나중에 입주권 팔 때 세금 계산하고 청산금에 대한 거는 이전 고시일에 가서 세금을 또 내는 거예요. 이전 고시일에. 따라서 청산금에 대해서 미리서 내가 돈을 받을 수도 있죠. 분양권을 매매를 안 했다고 가정해봐요. 원조합원이 계속 하는데 이전 고시일 이전에 청산금을 먼저 받을 수도 있죠. 먼저 받아도 납세 의무 발생하지 않아요. 왜요? 이전 고시일 다음 날이니까. 이전 고시일 다음 날인데 청산금을 내가 못 받았어요. 그래도 어때요? 세금은 내야 돼요. 왜? 이전 고시일 다음 날 양도가 도래해버렸으니까. 따라서 예, 입주권과 청산금에 대한 것은 양쪽으로 분리가 돼야 되죠. 분리가 돼서 이 부분하고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자,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이제 4억이라고 치고 요게 10억이라고 쳐요. 근데 청산금을 수령한 금액이 2억이야. 그러면 분양가는 얼마가 되겠죠? 8억이 되겠죠? 예. 요게 20억이라고 치면 2단계 양도 차익은 단순하게 20억 마이너스 10억이 있는 것이 아니라 10억 중에서 2억은 돌려받았으니까. 그렇죠? 그건 필요금으로 써먹으면 안 돼요. 이중 써먹으니까. 결국은 2단계 양도 차익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여기는 20억 마이너스 10억 마이너스 2억이죠. 그러면 12억이 되니까 얼마 되죠? 8억이 되겠죠. 1단계 양도 차익은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10억 마이너스 4억. 그럼 얼마입니까? 이거는 6억이죠. 6억 곱하기 권리가분의 10억 분의 여기 얼마예요? 8억이죠. 8억은 여기 분양가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일 것이고 6억 곱하기 10분의 2는 청산금에 대한 양도 차익이죠.
두 단계로 나눠서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거다. 그래서 나중에 요거는 청산금은 원래는 이전고시일 다음 날 양도 시기로 봐서 양도세를 물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좀 문제가 있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언제 올 것이냐가 현재 유권의석이 없어. 아까처럼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과 청산금을 동시에 다 팔아버렸어. 그럼 청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 양도 시점에서 계산할 것이냐 이전고시일 가서 계산할 것이냐 이 문제죠. 근데 내가 지금이나 이전고시일이나 계속해서 1세대 1주택 상관없어. 중간에 주택을 사버렸어요. 그러면 일괄로 양도한 다음에 샀으면 이전고시일에서는 비과세 안 돼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곡이 돼버려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그 문제까지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 유권해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가액을 알 수 없을 때 환산가액 적용하는 거 똑같아요. 이거는 환산가액 적용하는 거 지금 우리가 양도 당시 실질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2006년도 5월 30일 이전 거는 실질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았을 때 환산가를 어떻게 계산해요? 양도가액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이렇게 환산가를 만들어내죠. 지금 그런 것처럼 양도가액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 권리가액이에요. 권리가. 지금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해당되는 것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기존 건물의 부수토지 기준시가 합계 분의 취득일 현재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 합계액이에요. 자, 문제는 옛날 재개발 재건축이 있어가지고 권리가액이 모르는 조합이 있어요. 자, 조합이 해산됐으면 조합에는 없죠. 구청에다가 행정정보 공개 요청을 내시면 종전부동산 평가액, 권리가액, 분양가액, 분담금 또는 청산금을 회신해 주십시오고 보냈더니 어떤 구청에서는 회신이 와요. 근데 어떤 구청에서는 회신이 안 와. 어떤 구청에서 안 오냐면 옛날에 구청 공무원들한테 조합이 분양 끝나고 다 끝나고 조합이 해산됐잖아요. 선배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야, 그 조합 관련된 서류를 태워버려라. 계속 골치 아프고 고민스럽고 곧 하니까 그 태워버리고 무조건 없다 해라. 없다 하면 최고다. 그래갖고 구청에 그게 없어요, 진짜로. 어떤 구청에는 없어. 그래갖고 제가 그것을 확인해 봤더니 선배들이 그때는 가르쳐주기를 태워버리라 했대요. 그래갖고 진짜 안 나오는 구청이 있어요. 미쳐본다니까. 도정법을 한 것들은 다 자료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이전 것들이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환산가를 만들어내려면 권리가액을 알아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권리가액을 이제 모르면 모르냐, 어떻게 하냐?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 갖다 적용하도록 돼 있어요. 결국 그렇게 되면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이 돼버려요. 환산가액이 똑같아져 버리니까. 그래서 계산이 잘 안 되면 그렇게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근데 취득가액은 막 30년 전에 가버리면 5% 10%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은 환산가액 그럴 때. 요거는 취득가액이 오래된 것들은 결국은 2006년 12월 30일 이전 거니까 취득가액이 15%에서 20%를 안 넘어갈 겁니다. 안 넘어갈 거예요. 요거는 아까 똑같은 개념이에요. 아까 설명한 거 좀 들었죠? 이 양도 차익은 종전부동산 양도 차익이고 요거 양도 차익은 두 개로 나누라고 그랬죠? 양도 차익을 양도가액 마이너스 권리가액 플러스 분담금 낸 금액이 2단계 양도 차익인데 2단계 양도 차익. 2단계 양도 차익은 어떻게 구한다? 여기 양도가액 20억이라고 치면 그리고 여기를 10억이라고 치고 여기를 4억이라고 치면 어떻게 돼요? 20억 마이너스 10억 플러스 4억이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얼마 돼요? 6억이 되죠. 예. 2단계 차익 6억에 대해서는 6억 곱하기 14분의 10은 종전부동산에서 발생했을 거고 6억 곱하기 14분의 4는 분담금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이었을 것이다. 자, 여기는 취득일부터 언제까지 장특공제되죠? 양도일까지. 분담금에서 발생한 이 양도 차익은 기산일 언제예요? 관처일부터 양도일까지. 이건 자다가도 나와야 돼. 자다가도. 그것만 나오면 계산 어렵지 않잖아요, 지금. 그렇죠? 앞에 거는 당연히 10억 마이너스 이건 취득가가 4억이면 요 놈만 빼면 되니까 여기는 어려움이 없죠. 2단계 것을 구분계산해 내가지고 종전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분담금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을 나눈다. 그래서 기산일과 종료일이 각각 다르니까 그걸 계산해 내는 거예요.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도 아까 다 한 거니까 조합원이랑 똑같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는 아파트를 양도했을 때는 1단계, 2단계 모두 장특공제가 되죠. 모두 장특공제 되는 개념이다만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자,